하지만 투자는 계속돼야 합니다. 한 발짝 앞서 내일을 준비하는 마감 후 투자 코칭 진행의 김자림이고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 1시간 동안 오늘의 이슈를 정리하고 내일장을 내다보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마감 후 투자 코칭은 이데일리 TV 유튜브와 네이버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의 시장 흐름을 마감 후 헤드라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시죠. 총 4가지 이슈를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이슈로는 오늘 시장 정리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들어 양시장의 디커플링이 정말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그래도 방어를 해주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어제만 해도 이 코스닥 반등의 신호탄인가 했더니 오늘 들어서 다시 기관이 매도로 돌아섭니다. 코스피는 0.84%, 코스닥은 2.04% 하락했습니다. 네, 다음 이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지수는 크게 하락했던 하루였지만 그 내에서도 금융주, 은행주들은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밸류업 세제 지원 관련된 이야기를 내놓을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증권가에서는 은행주에 관련해서 단기 매매가 아니라 앞으로는 장기 보유 목적의 투자 자산으로 변모를 하고 있다. 올 들어 큰 폭으로 올랐지만 앞으로도 매력적인 자산이다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반기와 함께 2분기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네, 그 포문을 여는 것은 바로 이번 주 금요일 예정되어 있는 삼성전자의 2분기 잠정 실적 발표인데요. 오늘 삼성전자 관련된 이슈로는 노조 총파업 이슈가 다시 한번 불거졌습니다. 다만 긍정적인 부분은 정부가 파운드리와 손을 잡고 이제 팹리스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올 초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어떻게 흘러갈지 살펴보시고요. 오늘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시장이 크게 하락. 네, 이제는 오늘의 이슈 한 가지를 더 집중적으로 탐구해보는 시간 가져봅니다. 서동구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소장님 이제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고요. 오늘 비도 정말 출근하는 길에 많이 내렸는데요. 우리 증시도 영 힘을 못 씁니다. 그 하락의 원인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장마가 우리 시장에도 오고 있다. 맞습니다. 주룩주룩 비가 내리고 종목들은 또 주룩주룩 흘러내리면서 변동성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하루였는데요. 결국 이러한 요인들은 어떤 수급이 위축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 결국 시장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머니 이즈 파워라고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바로 이 파워를 발휘할 자금이 유입되질 못하고 정체되거나 감소되는 이러한 모습이 시장이 이렇게 무기력하게 밀리는 이러한 모습 아니냐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수급의 위축에 대해서 오늘 저희가 더 자세하게 다뤄보니까요. 마가무 투자 코칭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이슈를 바로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수급으로 보는 시장입니다. 오늘의 수급, 거래대금 급감인데요. 앞서 제목에서 살펴봤듯이 거래대금이 정말 바짝 말랐습니다. 다시 한번 2,780선대까지 코스피가 밀렸고요. 2,800선 안착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모습입니다. 거기에 거래대금도 모두 급감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어제 기준으로요. 양시장 거래대금이 16조 원대로 올해 들어서 가장 낮았다고 하는데 그 현상을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투자를 할 때 여러분들도 뭐 개별 종목을 공략을 하든 또는 뭐 시장 전체 볼륨을 볼 때 뭐 거래량 또 거래대금을 많이 봅니다. 네. 결국 거래대금이 증가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유동성이 풍부해진다는 얘기고요. 돈이 우리 시장에 또는 그 종목에 많이 몰려드는구나 네. 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작년 7월 달이었죠. 바로 2차 전지를 중심으로 해서 고공행진을 했던 그 당시 2023년 작년 7월 26일 날 코스피 시장의 거래대금이 36조였습니다. 양시장을 합친 게 아니고요. 네. 그리고 오히려 그 이후에 고점을 찍고 그해 11월 10일 날 5조 8천억까지 거래대금이 급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 시장도 바로 똑같이 작년 7월 26일 날 무려 26조 원의 거래대금이 폭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시장 다 합쳐서 무려 60조가 넘는 거래대금이었다라는 거죠. 아까 어저께 양시장 합쳐서 16조 원이었다고 그러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거래대금이라는 것이 시장의 볼륨을 나타내는 거고 체력을 나타내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코스닥 시장도 그 이후에 지속적인 고점 이후에 하락을 하면서 결국 작년 10월 30일 날 4조 7천억 원을 저점으로 오히려 그 저점 이후부터 반등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바로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좀 참고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최근의 시장의 모습들을 보시면요. 지금 화면을 잠깐 좀 보시겠는데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 6월 13일 날 바로 선물 옵션 만기인 날이었죠. 19조 원의 거래를 기록하고 그 다음 날 16조 이후에 급격하게 12조, 뭐 14조 그리고 바로 어제는 10조 원에도 못 미치는 거래대금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여기서 또 보시면은요, 외국인들의 어떠한 매매 행태들인데 만기 이후를 기점으로 하면서 매도라든가 매수의 전체 볼륨도 약해지고 지난주에 27일 날 그리고 요 3일 동안에 25, 26, 27일 요 기간 동안에 1조 원 정도 순매수를 보이고 나서는요. 지난 주말에 300억의 순매수 그리고 어제 600억의 순매도 오늘 332억의 순매도에 그치면서 매수매도 합친 이러한 순매도 규모 자체도 아주 급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은 사실 더 심각한데요. 코스닥 시장의 모습들을 보시면 뭐 만기에 큰 영향은 없긴 합니다만은 이때 13일 날 10조 원, 3일 정도 11, 12, 13일 날 10조 원 정도의 거래대금을 기록했고요. 그 이후에 10조 이하 또 9조 원에도 못 미치는 거래대금 그리고 19일 날 10조 원 정도를 기록한 이후에는 뭐 거의 뭐 7조 원대에서 움직이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요. 네. 어제는 7조 원에도 못 미치는 6조 9천억의 거래대금을 보였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7조 9천억대의 거래대금을 기록을 했는데 외국인과 기관들의 1,000억, 1,600억의 이런 매도 물량들을 개인들이 3천억 가까이 매수하는 이러한 모습이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현물 시장에서의 이러한 거래대금이 급감이 되는 이러한 양상들이 전체적으로 나타나면서 시장의 힘이라든가 체력이 저하돼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위축돼 있는 투심과 그리고 또 거래 대금의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증시의 체력으로 볼 수 있는 이 거래 대금이 올 6월 들어서 급감하는 모습인데요. 그런데 양시장 내에서도 소장님께서 짚어주셨듯이 코스닥이 어제는 6조 원대, 오늘은 7조 원대를 기록하면서 코스피와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시장 차이를 보이는 게 하반기에도 계속 지속될 거라고 보시나요? 뭐 영원한 것은 없겠죠. 네. 뭐 항상 뭐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이 있는 거고 나쁜 일이 있으면 좋은 일이 있는데 아까도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코스피, 코스닥 모두 7월 26일 날 작년 7월 26일 날 사상 최대 거래대금을 기록한 이후에 한 4, 5개월에 걸쳐서 거래대금 바닥 그리고 그때부터 또 반등이 급격하게 네. 이제 연출이 됐던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여기서 이제 주목해 볼 것은 코스닥 시장의 시총 상위 종목들이 포진되어 있는 것들을 중간중간에 제가 말씀도 드렸지만 네. 코스피는 그래도 뭐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SK하이닉스라든가 이런 시총 상위 종목들이 현대차, 기아차도 있고 말이죠. 선방을 해주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코스피 시장의 모습을 잠깐 좀 코스닥 시장의 시총 상위 종목들의 모습들을 여러분들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바로 2차 전지 쪽들과 또 일부 바이오 쪽들 이쪽들이 많이 포진이 돼 있다라는 거죠. 또 뭐 셀트리온 제약이라든가 삼천대왕 제약 같은 경우도 급등락이 심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최근 들어서 시가총액 14위 이상으로 진입 있었던 실리콘투 같은 경우 오늘 뭐 반등이 나왔지만 최근 들어서 또 다시 또 가격 조정을 심하게 받았던 이러한 모습들을 보이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에코프로비엠을 중심으로 해서 에코프로라든가 또 엔캠도 이제 조금 뭐 반등은 주긴 합니다만은 이런 2차 전지 쪽들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포진되어 있는데 제대로 자금 유입이 안 되고 장중에 단발성으로 급등락이 연출되는 네. 이러한 모습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금 유입이 쉽지 않다라는 거고 이러한 요인들이 작용이 되다 보니까 어떠한 흐름이 연출이 되냐면 호가창들이 얇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그마한 매수만 나와도 뭐 1, 2% 올라간다든가 네. 또는 뭐 매도 좀 할까 하는데 이미 먼저 매도하는 애들이 나와서 순식간에 2, 3%가 하락하는. 네.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내가 팔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급등을 하더라. 네. 그래서 조금 이따 볼까 그랬더니 내가 팔려고 했던 가격보다도 더 빠지더라. 뭐 그게 불과 뭐 몇 분 사이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 같으면은 시장 교란 행위로 이러한 경우에는 증권거래소나 이런 시스템적으로 감시 적발이 될 수도 있는 네. 그런 요인인데 그거는 뭐 이제 지나친 확대 해석이고 그만큼 시장의 체력이 약해져 있지만 오히려 거꾸로 얘기하면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거래대금 바닥이 나와주고 턴을 해준다라고 그랬을 때는 우리가 빈집 표현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네. 사실은 지난 어저께 이제 막판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올라왔던 이유 중에 하나도 분기, 반기 결산을 앞둔 상태 속에서 6월 말에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그러고 나니까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너무 없다 하면서 일정한 매수가 좀 채워놔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일부 들어왔던 거고 그런 흐름이 일순간에 또 매수세가 들어오니까 반등을 주는 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물론 업황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어떠한 제도적인 부분이 개선이 돼야 되는 부분도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오히려 이렇게 거래대금이 바닥권에 근접해주는 물론 지금이 바닥이다 아니다는 우리가 쉽게 논할 수는 없는데 그렇더라도 현재 시점에서만 놓고 봤을 때는 만약에 조그만 어떤 모멘텀만 있다라고 했을 때는 급반등세가 또 빠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코스닥은 그만큼 코스피에 비해서는 시장에 불안정할 때는 많이 빠지지만 네. 대신에 시장이 조금만 안정이 돼주고 흔히 얘기하는 돈이 좀 들어온다라고 싶으면은 바로 또 급등도 나올 수 있는 네. 그런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하반기에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더 만약에 물리신 분들은 인내하실 필요가 있고 종목마다의 특징들이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오늘도 보면은 종목들이 거래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뭐 급감돼 있는 상태 속에서 하락한 종목들이 많다라는 거죠. 바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인내하시면서 대응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커진 시장 속에서 저희 마감후 투자 코칭과 함께 계속해서 그 전략 짚어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렇다면 이 거래 대금 급감의 원인도 함께 짚어볼 텐데요. 해외발 이슈도 영향을 끼쳤다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우리 시장이 하락하는 이유는 뭐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되는 거고 네. 매일같이 뭐 이슈가 있고 뭐 호재 악재가 어우러지는 흐름인데 하반기 들어와서 사실은 조금 우리가 7월부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시장을 주도해왔던 뭐 반도체 섹터라든가 또는 뭐 자동차 쪽들도 일순간에 또 단기 가격 조정이 또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장 주도주들이 조금은 주춤거리면서 전반적인 시장을 끌고 갈 만한 주도 세력이 없다라는 거, 주도 섹터가 없다라는 거죠. 바로 이런 부분들 거기에 이제 또 트럼프 리스크가 또 다시 우리 시장을 미국은 의외로 뭐 그래도 좋은 쪽을 취사 선택하면서 주가가 움직여 주는데 맞습니다. 우리는 뭐 악재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다 그냥 두들겨 맞는 듯한 이러한 모습이 상당히 불안스럽게 작용이 되고 있고 또 여전히 중동 불안이라는 것은 유가를 자극하다 보니까 네. 이러한 부분도 좀 가뜩이나 유가도 불안한데 원달러 환율도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아무래도 수입 물가라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우리 경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부정적으로 미치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어떤 움직임들도 있다라는 거고 또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계속 미국 시장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은 뭐 CPI, PPI, PCE 정도는 이제 잘 잡히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계속 그 실업률도 올라가고 고용에 대한 불안감이 이제 부각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금리 인하를 할 때 두 가지가 있죠. 물론 인플레를 잡는 부분과 고용이 조금은 완화되는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을 경우에 금리 인하를 쉽게 단행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물가는 그런 대로 이제 추세적으로 잡히고 있다라고 보는데 네. 이 고용이 갑자기 급격하게 고용이라는 것은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뭐 이번에 뭐 한 1%만 빠지고 또 뭐 그다음에 2% 빠지고 이게 아니란 말이죠. 한번 만약에 빠지고 확 빠져버리면은 이거 갑자기 침체가 오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가 나올 수 네, 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고용과 관련된 불안감도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도 좀 이번 주에 많은 고용 지표들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감도 좀 남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갑자기 고용이 너무 안 좋게 나오면은 이거 뭐 골디락스가 아니라 일순간의 경기 침체 그렇다면 금리 인하 시기를 너무 또 놓친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고 반면에 오늘 여러분들도 깜짝 놀라셨겠지만은 미 국채 수익률이 4.2%대에서 조용히 있다가 갑자기 4.4%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진짜 만약에 트럼프가 집권하면은 뭐 관세를 매긴다 그러고 보통 기본적으로 10% 그리고 중국은 60%. 네. 그렇다면은 당연히 수입 물가에 대한 부담감이 있고 인플레 이거 물 건너가는 거 아니야? 금리 인하 뭐 지연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그냥 국제 수익률들이 다 급등하는 이러한 모습들도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를 관점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들 입장에서 쉽게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은 또 못 된다. 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제 분기, 반기 결산을 이제 하고 나니까 조금은 이제 한 템포 쉬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그런 지표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요인들도 좀 살펴봐야 되겠고 지금 뭐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지금 뭐 프랑스라든가 뭐 영국도 그렇고 총선에 한복판에 놓여져 있는 상태 속에서 우왕좌왕하잖아요. 네. 이런 것도 조금 찝찝하고 또 옆에 저기 김정은도 자꾸 그냥 뭐 오물 보내고 미사일 쏘고 뭐하고 뭐 러시아하고 뭐 정상회담 하면서 뭐 이상한 소리들 하고 이러니까 또 여러 가지로 야 지금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시할 거 있어 어느 정도 살 만큼은 샀고 뭐 이러한 과정에서 좀 한 템포 늦춰가자 이러한 요인들도 작용이 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우리 내부적으로는 고객 예탁금도 53조 대에서 56조 원까지 급증해 주는 듯한 이러한 모습이었는데 그거보다는 오히려 신용융자 잔고가 더 같이 가파르게 급증을 했단 말이에요. 네. 이러한 이러한 부분들이 가수에 대한 부담감과 더불어서 예탁금도 증가하지 못하는 이러한 요인들이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수급이 쏠림 현상이 좀 정체됐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보다는 오늘도 뭐 급등한 종목들 보면은 뭐 시가총액 500억, 700억, 600억짜리들이 막 즐비하더라고요. 네. 이러한 흐름들 속에서 아무래도 중대형주들보다는 소형주, 뭐 테마주, 일부 이슈 있는 이 종목들로 정신없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체 볼륨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상이 지금 지속이 되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의 관망세, 고객 예탁금의 정체, 그리고 글로벌 불확실성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글로벌 리스크로만 설명을 하기엔 우리 시장이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건지, 아니면 단순히 이로만 설명하기엔 다른 아시아 증시는 양호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증시가 유독 더 빠지는 데는 금투세 우려도 들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 부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뭐 여러분들도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도 많이 보시겠지만은 뭐 아직도 국장하고 있니? 네. 우리는 미장으로 이사했다. 뭐 이러면서 역대 최대의 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미장의 쏠림 현상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표현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장은 뭐 데이트레이딩용 시장이고, 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말하자면은 뭐 블루칩 중심으로 있는 코스피 시장이다. 그러면 이 한국 코스피 시장은 한국 시장은 코스닥 시장이다, 뭐 제3시장이다, 뭐 극단적인 얘기들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네들 시장은 계속해서 우상향을 해 나가는 그 가장 중요한 것이 실적이 뒷받침돼주고 그 실적이 뒷받침돼주는 과정 속에서의 주주 환원 정책, 네. 이런 부분들, 뭐 나스닥, 코스닥 비교를 할 필요도 없겠죠. 나스닥의 뭐 빅7부터 시작해서 웬만한 종목들은 다 신고가를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네. 심지어 테슬라조차도 뭐 100불이 깨지니 뭐 이런 상황에서 130불대에서 지금 200불대로 거의 40~50% 그냥 급등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우리 시장에도 좀 나와줘야 되는데 그러한 흐름들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상당히 부담스럽고, 결과적으로는 이중과세에 대한 부분들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투세라는 것이 뭐 여러분들 많은 논란이 지금 야기가 되고 있지만 최소한도 그렇다면 증권거래소도 폐지해야 되는데, 증권거래소는 가만히 냅두고 뭐 농특세라는 특수한 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지만은 그러면서도 또 5천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또 세금 그 이상 되는 거는 뭐 20%에서 23%,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단 네. 말이죠. 그래서 금투세는 폐지해야 된다는 청원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9월 정기국회에서 어떠한 식의 여야 간의 이견들을 좀 좁히면서 뭐 부자 감세다 아니다 이런 논란을 떠나서 자본시장을 활성화시키고 건전화시키고 또 우리 시장을 키워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K밸류업 프로그램을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지만 국회에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에서는 금투세 폐지는 절대 안 돼. 이런 엇갈리는 정책적인 싸움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시장의 전체 투심을 위축시키는 이러한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어떠한 식으로든 지금의 이 시행을 25년부터 하겠다라는 이거는 어떤 식으로든 개정이 돼야 된다. 저는 네.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인도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뭐 주말에 미 고용 지표들을 좀 보면서 침체는 아니구나, 고용도 이제 조금 좀 둔화되는구나라는 어떠한 것들이 이루어지면은 좀 괜찮지 않을까, 이런 말씀도 좀 드리겠고, 바로 이것이 이제 골디락스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유효한 이러한 부분들로 반영이 되면서 심리를 좀 안정화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우리 내부적인 문제만은 아닙니다만은 바로 환율이 여전히 1,380원, 90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 최소한도 환율도 1,350원대 아래로 내려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국제 수익률도 4.2%대로 재진입이 되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러한 요인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수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요. 물론 삼성전자 오늘도 외국인들은 매수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었는데 7월 5일 날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한 어떠한 2분기 기업들의 실적이라든가 그리고 컨센서스가 부합이 돼준다면 충분히 또 매수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겠고, 바로 연기금이 이제 또 문제가 되고 있죠. 최근 들어서 4월까지는 좀 매수했다가 5월 달에 1조 원, 지난달에도 한 7천억 정도의 순매도를 보였습니다. 국내 주식에 투자하겠다라고 작년 말 연초에 기금운용 계획에 있는 주식 비중 목표치가 15.4%입니다. 근데 지난 4월 기준으로 13.8%, 뭐 조금 오히려 매도했다 뭐 이런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뭐 13.8%, 14% 내외란 얘기인데, 이것만 감안하더라도 연말에는 채워야 된다는 얘기죠. 네. 바로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 또 하나는 외국인들의 어떤 매수 기조가 작년에 10조에서 현재 23조 순매수를 보였다고 하지만은 볼륨은 더 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는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외국인들이 전체 우리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38%가 넘는데요. 네. 지금 35%, 3%포인트의 갭이 있죠. 그것을 뭐 단순 수치로만 놓고 본다라면은 우리나라의 시가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6, 70조 정도는 더 들어올 수 있는 뭐 이번 올해 하반기에 다 들어온다는 건 아니더라도 오히려 작년에 10조 샀는데 올해 벌써 20조 샀으니까 다 산 거 아니야가 아니라 오히려 들어올 룸은 충분히 있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도 염두에 두시면서 하반기에는 연기금 그리고 외국인들의 추가적인 매수가 들어오는 이러한 어떠한 흐름이라면은 시장은 뭐 증권사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뭐 3천 내지 3,200을 향해서도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에서 우리 시장이 확연하게 소외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짚어주신 반전 모멘텀들 계속해서 저희가 팔로우업 해드리니까요. 마감 후 투자 코칭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장 이슈 함께 정리를 해보고요. 잠시 뒤에는 서동구 소장님의 매직 기법 강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은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시장을 만나봐야 할지 소장님 어떤 부분을 좀 중점으로 보면 좋을까요? 뭐 수출 관련한 실적 호조들을 저점에서의 매수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네. 이렇게 단기간에 거래 대금도 급감돼 있는 이런 상태 속에서는 단기적인 어떤 대응 전략도 병행하는 것이 조금 더 여러분들이 매매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뭐 일부 테마주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도 해야 되겠지만 뭐 말씀드렸듯이 반도체라든가 자동차 그리고 조선 또 전력 설비 관련한 종목들 K뷰티 이런 것들 뭐 방산도 오늘 이 순간에 뭐 급락하는 모습도 연출됐는데 오히려 올라갈 때 쫓아갈 생각하지 마시고 편하게 좀 더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저점에서 분할 매수 충분히 가능하고 또 단기 급락 이후에 공략하실 분들은 저러한 섹터들을 가지고도 충분히 저점 매수 고점 매도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강조를 드리면서 단기 순환 매도 이용한 그런 어떠한 단기 전략도 병행하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소장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해 주신 실적 호조 수출 관련주 저가 매수 전략 유효하고요. 거기에 단기 순환매 테마를 중심으로 대응까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시장을 정리하고 내일장 내다보는 시간까지 저희와 가져봤는데요. 이어서 2부에서는 소장님의 매직 기법 강의부터 시간의 특징주, 내일장 공략주 시간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대룡 전기를 소장님과 함께 살펴보고요. 그럼 실전 투자 매직 기법 강의 지금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투자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하루 많이 힘드셨나요? 비도 오고 시장도 마치 주룩주룩 장마비가 내리는 듯한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목들 또 움직임들은 좀 차별화되면서 나타났습니다. 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는 삼성전자가 견조한 모습을 잘 보여주었고요. 또 어제 여러분들께 특징주로 관심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저평가 영역에서 벗어나는 물론 수주 소식도 있었죠. 급등하는 이러한 모습이 연출이 됐고 또 어제 급락했던 전력설비 관련한 이러한 종목들마다 또 단기간에 또
바로 급등하는 이러한 패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들에 관통하고 있는 거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실적이라는 부분입니다. 이제 하반기에는 더욱더 실적이 뒷받침돼주는 종목과 그렇지 못한 그러한 종목과의 차별화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매일 아침마다 진행했던 방송이 아니라 이제 매주 수요일마다, 내일이죠, 여러분들? 매주 수요일 날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장중 실전 방송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아침 8시 30분부터 10시까지 유튜브로 동시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 힘들고 어려운 시장에서 실전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저와 함께 수요일 날 아침만 되면 장 10시까지, 오전 10시까지 실전 매매 수요 데이트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일요일에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저녁 8시부터 이제 돌아오는 한 주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이번 한 주간에는 어떠한 섹터와 종목들이 좋은 흐름을 보일지 같이 공부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주간 베스트 3 후보들을 선정하는 그런 시간을 또 일요일 날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러분들 마감 후 투자 코칭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이 시간에 4시부터 5시까지 함께하고 있고요. 내가 바빠서 못 보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바로 토요일 날 스페셜 코너를 만들어서 오후 1시부터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감 후 투자 코칭 서동구의 과거 2코스 여러분 곁에서 항상 여러분들에게 힘이 돼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이 우리가 살펴볼 종목들은요. 바로 여러분들 이게 지금 화면이 자, 계룡 전기를 가지고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였죠. 수요일 날 말씀을 드렸고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 아주 급등을 해주면서 단기간에 급등을 해주는 이러한 모습이 연출이 된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은요. 제가 이 종목을 수요일 날 여러분들에게 장 마감 이후에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을 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다음 날 이제 여러분들이 시초가 이하짜리 78,100원 기점으로 하면서 공략할 수 있는 타이밍이 됐습니다. 자, 상승 기조를 잘 이어져 왔다가 횡보 구간이 연출됐던 흐름이었어요. 그러다가 여기서 양봉이 나오는 이러한 거래 수반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여러분들에게 1차 목표가를 사상 최고가입니다, 여러분들. 물론 93,000원 정도 1차 목표가 제시해 드렸으면 여러분들 다 1차 목표가 돌파하고 2차 목표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당시의 흐름과 볼륨을 봤을 때는 충분히 95,000원을 1차적으로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바로 1차 목표가 95,000원을 감안하더라도 21.6%, 고가 기준 했을 때 20%, 뭐 1.6% 차이입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뭐 차익 챙기신 분들은 축하드리는 거고 사실은 강력한 매도 신호가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그 그림을 우리가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그림을 보시면은요. 현재 위치만 놓고 봤을 때 이 그림들이 이 주가가 여러분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온 것만 보시나요? 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왔겠습니까? 지난한 이 횡보 구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예. 이 과정들이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 동안에 걸쳐서 좁은 박스권에서 횡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거래가 실려주면서 3월부터.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어떠한 종목의 변곡점,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변곡점에서 거래량 또는 거래대금이 어떻게 형성이 되주느냐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이 동안에 뭐 거래량 제대로 실린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러한 모습들. 그리고 누가 들어왔어요? 외국인 기관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강하게 여기를 돌파해 주는 이 장기간에 걸친 저항대를 돌파해 주면서 빨간 다이아가 잘 올라가고 그래서 1개월, 2개월, 3개월 차 갔을 때 이제 좀 쉬어줘야죠. 여러분들. 한 달 정도. 그러고 나니까 다시 또 돌파하니까 이 힘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들. 이 돌파할 때도 역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거래가 들어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누가 들어와요? 외국인 기관 애들이. 들어왔다가 좀 일부 차익도 챙기고 나갈 수도 있죠. 자, 캔들의 모습으로 여러분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러한 모습들, 거래 실려주면서 양봉. 그리고 중간중간에 흔들리더라도 결국은 또 이렇게 치고 올라가고요. 이탈되더라도 추세가 살아있으니까 다시 또 올라가고 여기서는 돌파를 못했죠. 그러니까 조금 더 늘어진 겁니다. 지지와 저항 속에서.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밴드를 형성하게 되죠. 저항들이 이제 나타납니다. 지지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다시 빵 하고 돌파하는 이러한 모습들. 그리고 숨고르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로 아까 맨 처음 그림을 봤습니다마는 바로 이 자리가 매수의 존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바로 이렇게 고점 돌파, 다음 날까지도 급등하는 이러한 패턴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난 겁니다. 자, 시그널하고 우리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변동성을 보이는 구간들 속에서 변동성을 보이는 구간 속에서도요. 이러한 이중바닥을 형성해 주니까 으쌰하고 올라옵니다. 여러분들이 저 바닥에서부터 못 샀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빨간 상승 추세의 다이아몬드가 유지가 되고 있을 때 얼마든지 공략할 수 있는 자리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구간에서는 밀렸다 올라갔다 밀렸다 올라갔다 하면서 이 저항대를 돌파해주고 다이아가 빨갛게 전환되는 시점이 나오니까 이 구간에서는 이제 분할 매수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완벽하게 다이아가 잘 잡아줬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이 포인트 자리가 적극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되는 겁니다. 이 기관들의 수급이라든가 외국인들의 수급도 안정적으로 잘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급등 나오고 그 다음날 윗꼬리 지점에서 만약에 매도를 했다면 최소한도 15% 20%의 수익을 챙길 수 있었겠죠. 그리고 어저께 이렇게 급락하는 자리에서 매수할 수도 있고요. 급락하는 과정에서의 거래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8%까지 저점 대비 10%의 변동성을 보이고 3, 4%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오히려 이격을 잘 좁힌 모습이 연출이 됐고요. 내일 만약에 거래가 다시 또 실려주는 모습이 되면서 움직여준다면 추가적인 급상승에 연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가 가장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전력 설비와 관련된 트럼프가 집권을 해도 SOC 투자, 특히 AI 인프라뿐만이 아니라 이쪽과 관련된 부분들은 여전히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필요하다라는 이러한 공감대가 형성이 되니까 어제 일순간에 또 밀렸다가 다시 또 급반등세가 나오는 거죠. 바로 이렇게 실적이 뒷받침돼주는 섹터나 종목들은 쉽게 안 무너진다라는 것을 오늘 시장에서도 확인을 했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내일 여러분들이 공략해 볼 만한 그러한 종목입니다. 실적으로 돌파하겠다. 자, 여러분들 정말 지루한 이 박스의 움직임들 속에서 한 단계 레벨 다운되는 이러한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부터 거래가 이제 다시 시작이 됐다고 그랬죠? 그동안에 죽어있던 거래에서 거래가 시작이 되고 다이아도 다시 또 빨간 다이아 횡보하는 모습들이 연출되고 있는데 이 횡보 구간 속에서 지지와 저항의 이 라인들이 아주 이쁘게 형성이 돼 있는 모습들입니다. 크게 밀릴 자리도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러한 종목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공략을 하신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실적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되고 있는 대표적인 자동차 부품 관련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박스를 장기간에 걸친 박스를 실적으로 돌파하겠다라는 종목 잠시 후에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단순 참고 자료일 뿐 종목의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먼저 안내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간이 4시 40분경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어떤 시간에 특징주들이 이름을 올렸을지 등락률 순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등락률 순으로 함께 살펴볼 텐데요. 3위 종목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네, 3위 종목은 열어보겠습니다. 블루엠텍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블루엠텍은 오늘 장에서도 16%대 강세를 기록했는데요. 연이틀 장대 양봉을 만들어내고 있고 3거래 연속 오름세입니다. 비만 치료제 관련된 시장의 관심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여름철도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요. 또 삭센다가 올해 특허가 만료되면서 이제 바이오 시밀러 개발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네, 블루엠텍의 경우에는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4%대 추가적인 시세를 내주고 있다는 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위 종목도 바로 함께 살펴보시죠. 네, 2위 종목은 미래에셋생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오늘 장에서 보험주, 동양생명을 필두로 한 보험주 그리고 은행주들이 참 뜨거웠던 하루였는데요. 사실 미래에셋생명은 보합권 수준에서 등락을 이어가다가 약보합권 0.18%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에서는 큰 폭의 상승은 보이지 못했는데 미래에셋생명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는 5%대 강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1위 종목도 바로 함께 열어보시죠. 네, 1위 종목은 넥슨게임즈가 이름을 올렸네요. 이 넥슨게임즈는 장중 하락권을 내내 유지하다가 2시 구간 들어서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결국 2%대 강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최근 게임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증권가 리포트도 하반기 게임 신작 기대해볼 만하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 넥슨게임즈 관련해서는 퍼스트 디센던트가 공식적으로 글로벌 출시했다는 소식이 방금 전에 들려왔습니다. 넥슨게임즈는 현재 9%대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시간의 특징주들 함께 살펴봤고요. 이어서 서동구 소장님과 함께 내일장 공략주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잠시 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바로 내일의 공략주 알아보는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매직비법 강의 보니까 일주일 전에 들고 오신 재룡전기 수익률이 20%로 나왔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종목 들고 오셨는지 궁금한데요. 힌트를 살펴보니까 실적 개선으로 돌파였는데 사실 제가 오늘은 감이 잘 안 오거든요. 자동차 부품주 중에 어떤 종목일까요? 감이 안 올 수 있어요. 네. 네, 뭐 가벼운 종목도 아니고 또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이제 자동차 부품단들이 중소형단들이 많이 올라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화신을 비롯해서 아주 급등하는 모습도 연출됐는데 바로 현대차 그룹의 바로 차회사예요. 현대 위아 네. 맞을까요? 그렇습니다. 아, 맞습니다. 근데 왜 위해주지 않는지 네. 우리가 위해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 맞습니다. 네. 자, 근데 현대위아의 일단 여러분들 제가 주봉을 먼저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1년이었었죠. 이 현대위아도 10만 원을 눈앞에 뒀던 그러한 어떤 모습들 넘어갔죠. 물론 뭐 캔들상으로는 그렇죠. 여러분들 이렇게 급등을 보여주면서 10만 6,500원 고점을 기록했는데 그것보다도 이 추세만을 놓고 봤을 때는요. 이 고점 이후에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고 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작년부터 지금까지도 이 횡보해주고 있는 주봉상에서의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캔들을 가지고는 왔다 갔다 하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좀처럼 어떤 상승 반전의 추세를 못 돌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지금부터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바로 현대 기아차, 전기차, 열 교환기와 냉각수 분배 모듈 부품을 공부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차에도 물론 당연히 들어가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협동 자율주행 로봇을 중심으로 해서 현대차 그룹의 이 글로벌 거점 지역에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쪽 부분에서는 사실은 실적이 잘 나오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공작기계 쪽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 조금 이제 실적이 개선되고는 있다고 하고요. 얼마 전에 공시도 나왔습니다. 매각 여부와 관련돼서. 그러니까 이제 뭔가 제대로 된 자동차 부품 회사로 키우겠다라는 의지가 있지 않을까. 네. 자율주행차 하면은 현대오토에 보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주회사와 연관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은 또 현대모비스. 또 수소차와 관련된 밸류 프로그램도 부응을 해주고 있는 현대글로비스. 근데 얘만 이렇게 천도권으로 돼 있어요. 사업 그렇죠. 구조가 그렇습니다. 네. 아예 부품 하나만 제대로 하면 좋은데 뭐 자동차 부품 관련주로도 분류될 수 있고 또 로봇 관련주로도 분류될 수 있고 무슨 뭐 공작기계도 하고 있고 뭐 이러니까 우리가 음식점을 가도 너무 많은 걸 차려놓으면은 조금 선택하기도 힘들고 그렇잖아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이러한 선택과 집중이 이제 올해부터 좀 하반기부터 본격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을 이제 키워줄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 현대위아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일봉으로 돌아와서요 현재 위치들을 한번 같이 좀 보시겠는데 지난번 구간들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일봉으로 보니까 이제 파동이 조금 더 눈에 들어오시죠. 지금 모습만 놓고 보면은 이게 쓰리봉의 형태로 무너졌습니다. 그렇죠. 쓰리봉으로 무너지면 참 아픕니다. 쓰리바닥으로 형성이 되면 아주 주가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번에 만약에 잘 이 고비를 넘어가면 이 쓰리바닥의 패턴으로 연출될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음봉이 아주 크게 밀려버렸어요. 그런데 이 음봉이 밀리긴 했지만은 현재 모습에서의 거래량들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어제보다는 증가했지만 지난번에 양봉이 들어왔을 때 거래량보다는 적었고요. 그리고 이 윗골이 달리긴 했습니다만 장대 양봉의 거래량도 실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좁게 보면요. 요 바로 54,000원을 중심으로 해서 지지력을 상당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주봉에서 우리가 봤죠. 조금 더 원래 시장이 변동성이 있으니까 52,000원을 여러분들께 이탈가로 제시해 드리겠고요. 1차적으로는 이 저항대들을 하나둘씩 돌파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뭐 여기 고점도 우리가 한번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데 그것보다는 이 꼬리가 달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65,000원 정도를 1차 목표가로 설정을 해드리고 이 65,000원이 넘어가 준다라면 뭐 8만 원, 10만 원을 향해서 하반기에 갈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종목이니까 1차 목표 65,000원을 얼마나 빨리 가주느냐 이걸 보면서 현대위아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내일장 공략주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되는 현대위아 가격 전략 함께 짚어봤습니다. 소장님과 함께 방송 시간 이후에도 만나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화면 하단에 나오는 이 QR코드 휴대폰 기본 카메라 갖다 대시면 되고요. 혹은 참여 문법으로는 문자 샵 3772 서동구 입력 후에 전송하시면 됩니다. 또 온라인 무료 방송이 매일 아침 8시 15분에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소장님과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 마감 후 투자 코칭은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